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양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체중이 늘어나면서 건강을 되찾기 위해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트레이너와 함께 식단도 조절하고 하루 2시간씩 PT를 받으며 열심히 노력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발 뒤꿈치 아래가 콕콕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이라 생각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발목이 타는 듯했고 걷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그녀는 양쪽 아킬레스건 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무리한 운동으로 염증이 생겼다며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 체해 충격파를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좋아지다 다시 통증이 찾아왔고 결국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을 다녔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A씨는 매일 인터넷을 뒤지며 자신의 병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한 문장. 아킬레스건 통증. 발이 아니라 엉덩이에서 시작됐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수많은 후기 중 자신과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이 운동으로 좋아졌다는 글을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몸바른 운동센터에 문의 후방문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센터에 오는 날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잠시 서 있는 것도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그렇게 그녀의 회복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한 A씨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발끝에 긴장이 느껴졌고 잠시 서 있는 것도 버거워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초 움직임 검사부터 진행했습니다. 발의 체중 분포, 무릎의 정렬, 고관절의 움직임, 그리고 코어 근육의 반응까지 모두 확인했죠. 결과는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A씨는 고관절을 굽힐 때 코어 근육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고 엉덩이 근육도 마찬가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엉덩이가 멈추면 햄스트링이 대신 일을 합니다. 이로 인해 허벅지, 뒤쪽이 과하게 긴장하고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은 상태로 몸을 지탱하게 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체중이 뒤꿈치가 아닌 발가락 쪽으로 쏠려 있었다는 것. 발끝으로 서 있다 보면 종아리 근육의 긴장이 계속 높아집니다. 결국 종아리부터 아킬레스건까지의 조직이 늘어난 상태에서 버티게 되고 그 미세한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통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즉, A씨의 발목 통증은 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위쪽 체인의 엉덩이와 코어 기능 부전이 원인이었습니다. 엉덩이가 멈추니 다리 전체가 굳고 무릎과 종아리가 계속 과부하를 받으며 버티는 구조였던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A씨에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아픈 건 아킬레스건이지만 실제 문제는 엉덩이가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A씨는 놀란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습니다. 엉덩이요? 거기가 왜 문제죠? 그 질문이 바로 치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순합니다. 엉덩이를 깨우고 코어와 연결해주는 것. 다음 단계는 그녀의 몸이 움직임의 순서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먼저 A씨의 몸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첫 단계는 발가락의 긴장을 낮추는 것이었어요. A씨의 발끝은 늘 땅을 꽉 누르고 있었고 그 긴장이 종아리 전체를 타고 올라가 아킬레스건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의 감각을 되살리고 힘을 빼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을 가볍게 펴볼까요? 이제 천천히 뒤꿈치로 체중을 옮겨보세요. 그 단순한 동작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녀의 발바닥이 조금씩 바닥을 고르게 눌렀습니다. 그 순간 종아리의 긴장이 서서히 내려가며 표정이 편안해졌죠. 다음은 다리 전면부의 신전 패턴, 그리고
엉덩이 근육의 활성화였습니다. 엉덩이를 조이는 감각을 찾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근육이 깨어나자 몸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발가락이 아니라 엉덩이로 몸을 세워보세요. A씨는 약간 놀란 듯 웃었습니다. 선생님, 허리가 편해졌어요. 발목도 덜 당겨요. 그 변화는 작지만 확실했습니다. 서 있을 때의 체중 중심이 발끝에서 뒤꿈치 쪽으로 옮겨가며 허리와 무릎의 긴장도 함께 풀렸습니다. 단 한 번의 동작 교정만으로도 아킬레스건에 걸리는 하중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며칠 후 다시 센터를 방문한 A씨는 요즘은 걸을 때 덜 아파요. 신기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통증 패턴에서 움직임 패턴으로 바뀌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코어와 엉덩이를 연결하는 훈련을 계속 이어갔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점점 안정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닙니다. 몸이 다시 제대로 협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의 순서가 바로 잡히자 발목은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됐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두려웠던 A씨는 이제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5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아침 출근길에 3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통증이 줄어들자 자신감이 생겼고 무엇보다 내 몸이 다시 움직인다는 감각을 느끼게 되었죠. 우리는 매주 그녀의 움직임을 점검했습니다. 발가락, 종아리, 무릎, 그리고 골반까지 모든 관절이 자연스러운 순서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했죠. 그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띈 건 걸음걸이의 안정감이었습니다. 처음 센터에 왔을 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이 흔들렸지만 지금은 중심이 단단히 잡히며 부드럽게 걷습니다. 하루에 걷는 양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5,000보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하루 평균 2만 보를 걸을 정도로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직장에도 복귀했고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운동이 두려움이 아니라 몸을 관리하는 일상의 루틴이 되었죠.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발목이 아프면 병원부터 갔어요. 이젠 먼저 제 몸의 움직임을 살펴요. 그 덕분에 불안하지 않아요. 이 변화는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닙니다. 몸의 패턴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결과입니다. 발끝에서 시작된 불균형이 사라지자 엉덩이와 코어가 협응을 되찾고 그 에너지가 걸음과 자세 전체로 이어진 거죠. 우리가 강조하는 건 운동의 양이 아니라 움직임의 질입니다.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몸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그녀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센터를 찾아 자신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증이 두렵지 않아요. 제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움직임이 바뀌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이제 통증이 아니라 자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증이 생기면 그 부위만 바라봅니다. 발목이 아프면 발목, 어깨가 아프면 어깨.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부위의 통증은 그 아래와 위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A씨의 아킬레스건 통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던 이유는 문제가 발이 아니라 엉덩이와 코어의 기능 저하에 있었기 때문이죠. 엉덩이가 멈추면 햄스트링이 과활성화되고 무릎이 굽히며 체중이 앞으로 쏠립니다. 그 결과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혼자서 몸을 지탱해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주사나 충격파로 통증을 누른다 해도 움직임의 순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통증은 다시 돌아옵니다. A씨가 회복된 건 특별한 약이나 시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다시 올바른 순서로 움직이는 법을 배웠을 뿐이죠. 발가락으로 버티던 힘을 엉덩이로 옮기고 몸 전체가 연결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통증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쓰지 않으면 잊고 다시 사용하면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힘은 언제나 우리 몸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혹시 지금도 아킬레스건, 무릎, 혹은 허리 통증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어디가 아픈가 보다 먼저 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통증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움직임 안에 있습니다. 움직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오늘 당신의 발끝이 아니라 당신의 엉덩이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